아나톨리 블라소프가 만든 키네틱 이퀘이션의 유용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가 다루었던 문제 중에 하나를 살펴봅시다. 블라소프의 문제라고 알려져 있는 이 문제는 스테디 스테이트 그리고 균질한 플라즈마에서 작은 퍼터베이션이 웨이브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 그때 웨이브의 주파수와 그리고 파수, 웨이브 넘버라고 하죠. 즉 단위 길이당 파장이 몇 번 들어있는가를 가리키는 파수 사이의 관계를 찾는 것입니다. 웨이브 프리퀀시와 웨이브 넘버 사이의 관계를 웨이브 디스퍼전이라고 해요. 그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데 프리퀀시 오메가를 function of k, 즉 k의 함수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k를 function of 오메가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매질에서의 빛의 속도 나누기 파동의 phase velocity, 위상 속도라고 하죠. 즉 오메가 나누기 k. 이것의 레이시오를 refractive index라고 하잖아요. 굴절률. 굴절률이 frequency에 의해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광학에서 아주 흔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유리를 지날 때 빛의 파장 또는 frequency에 따라서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빛이 다른 경로로 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웨이브 디스퍼전을 굴절률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장 쉬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블라소프 포아송 시스템 이퀘이션을 사용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블라소프 이퀘이션이고요. 두 번째가 포아송 이퀘이션이죠. 이때 세 번째 항, 이 항은 비선형적입니다. 즉 electrostatic potential P하고 distribution function F가 서로 곱해져 있죠. 그래서 이 항 때문에 블라소프 포아송 시스템을 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선형 항을 선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linearization이라고 합니다. linearize를 하려면 주요 변수를 equilibrium, 즉 평형 상태에서의 값과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퍼터베이션 값으로 나누어 써야 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런데 전기장은 평형 상태에서는 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은 포텐셜의 퍼터베이션에 의해서 생기는 작은 크기의 전기장밖에는 없습니다. 방금 한 말은 무엇과 동치냐면 플라즈마 내부에서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은 평형 상태일 때는 상수이다. 그리고 그 평형 상태로부터 포텐셜이 살짝 벗어날 수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phi sub 1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플라서프 이퀘이션에 대해서 리니어라이제이션을 수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항에서 평형 상태의 값은 즉 steady state 값은 시간에 대한 미분 0이기 때문에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퍼터베이션 텀만 남습니다. 두 번째 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항에서는 이렇게 electrostatic potential perturbation 항만 남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속도 공간에서는 equilibrium distribution function이 gradient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유니폼한 플라즈마라는 뜻은 스페이스 공간에서 distribution function이 유니폼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그래서 일반 공간 데리버티브를 distribution function을 취하면 그것은 0이 되지만 속도 공간에서 이 데리버티브는 0이 아닙니다. 어쨌든 philosophy equation을 linearize 한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필라소피 이퀘이션은 좀 더 쉬워요. 이렇게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에 퍼터베이션 텀만 남고, 그리고 이 속도 공간에서의 접근에서도 퍼터베이션 디스트리뷰션 텀만 남습니다. 왜냐하면 차지 뉴트럴리티에 의해서 이퀄리브리엄 퀀터티를 속도 공간에서 접근하면, 즉 덴시티가 되겠죠. 덴시티와 차지를 곱한 것을 모두 합하면 0이 돼야죠. 플라즈마는 평형 상태에서 중성이어야 할 테니까. 이렇게 리니어라이즈 한 후에는 방정식의 주요 변수가 F1 그리고 phi1 이렇게 퍼터브된 양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이퀘이션을 풀기는 어려워요. 공간적인 그레디언트 그리고 속도 공간에서의 그레디언트 이런 것들을 좀 다루기가 여전히 쉽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방정식을 더 심플리파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푸리에 트랜스폼을 취하는 거예요.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해, 즉 F1 또는 phi1이 베이시스 펑션들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베이시스 펑션은 이렇게 exponential minus i 오메가 t plus ik dot r 여기서 r은 공간 변수인데 그러니까 공간적인 위치를 가리키는 겁니다. k는 웨이브 넘버이고 오메가는 프리퀀시이죠. f1과 phi1 모두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변하는 함수일 겁니다. 임의의 그러한 함수를 이렇게 베이시스 펑션 그 exponential minus i 오메가 t plus ik dot r 이런 함수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합을 적분으로 표현을 했어요. 주파수 공간에서의 적분, 그리고 웨이브 넘버 공간에서의 적분. 이때 각 베이시스 펑션 앞에는 개수가 붙어 있는데 일종의 웨이팅이죠. 이 웨이팅의 이제 크기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시간과 공간상에서의 함수를 주파수와 웨이브 넘버 공간의 함수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푸리에 트랜스폼이죠. 이런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푸리에 트랜스폼을 적용하는 이유는 시간 미분과 공간 미분을 대수적인 그런 식으로 변환해서 훨씬 더 이 방정식을 쉽게 풀기 위함입니다. 그럼 먼저 linearized된 philosophy equation을 Fourier transform 해볼까요? 여기 time derivative는 마이너스 i 오메가로 변환이 되고요. 그리고 공간 데리버티브는 i, k로 변환이 됩니다. 여기서 공간 데리버티브가 벡터이기 때문에 여기 v.grade처럼 v.k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리고 gradient phi1에 있는 이 gradient는 마찬가지로 ik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이 결과를 f tilde1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은 것이 f1 tilde와 phi1 tilde 사이의 관계식인 거죠. 둘은 서로 선형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인데 우리가 원래 주어진 philosophy equation을 linearize 했기 때문입니다. 참 제가 여기서 tilde라는 표현을 썼는데 tilde가 붙은 요 양들은 뭐냐면은 푸리에 트랜스폼을 했을 때 그 개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또는 원래 함수, 원래 linearize 된 함수를 푸리에 트랜스폼 한 결과로 생각을 해도 됩니다.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전 슬라이드로 잠깐 돌아가 보죠.
이렇게 이 tilde가 붙은 양은 Fourier 트랜스폼에서 이 베이시스 펑션 앞에 붙어 있는 개수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럼 이번에는 포아송 이퀘이션을 Fourier 트랜스폼 해보죠. 여기 라플라시안, 즉 gradient dot gradient는 ik가 두 번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k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f1은 그대로 f tilde 1으로 변환이 됩니다. 자, 우리는 f tilde 1과 phi tilde 1 사이의 관계를 두 개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이 두 이퀘이션을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f tilde 1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두 식을 합하면 가운데 보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phi tilde 1, 즉 퍼터베이션은 임의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이 항상 성립하려면은 스퀘어 브래켓 안에 있는 이 양이 0이 되어야겠죠. 바로 그 조건을 dispersion relation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어떤 웨이브 넘버 k에 대해서 아무런 오메가나 이 방정식을 만족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특정한 오메가만 이 식을 만족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와 k 사이에 어떤 특정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dispersion relation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스퀘어 브래켓 안에 있는 양을 k제곱으로 나누어서 표현하면은 여기 보는 바와 같습니다. 이 dispersion relation에서 이 속도 공간에서 적분 이것에 대해서는 integration by parts라는 테크닉을 적용할 수 있거든요. 물론 아주 이 펑션 f가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하게 되면 이 적분이 조금 더 단순한 형태로 표현이 돼요. 이 아래 보는 바와 같이. 이 속도 공간에서의 그레디언트가 사라지고 그 대신에 이 밑에 아래에 분모가 제곱이 되었습니다. k 스퀘어도 사라졌고요. 이거는 한번 연습 문제 삼아서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